안녕하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Scratch. 구글에서 만든 티처블 머신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수업입니다. 저는 이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Introduction, 즉 AI란 무엇인가,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이미지 프로젝트, 사운드 프로젝트, 포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제가 마지막에 further study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further study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얼마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40년대, 1950년대에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인공지능은 지금 생각하는 인공지능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하나 기계에게 명령을 내려서 기계가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의 겨울을 겪게 됩니다. 바로 197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두 번의 겨울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쌓이고 시스템 사양이 좋아지고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인공지능이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딥러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로봇,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처리하고 뭔가 경험을 쌓아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즉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언제인가요? 많은 학생들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시합을 보고 딥러닝,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16년의 일이었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룰 베이스이고 하나는 트레이닝 베이스입니다. 룰 베이스에서는 사람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모든 규칙들을 미리 정해둡니다. 트레이닝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 기반의 접근법에서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따라서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사람이 작성해 둡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가면 머신러닝 과정을 거쳐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그 모델로 들어갔을 때 그 모델은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측도 해주고 분류도 해주고 군집화도 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혼동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 그리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인지 능력을 부여합니다. 인공지능에는 3가지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Narrow AI, General AI, 그리고 Active AI입니다. 이 좁은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보다 특정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좁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연구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정확도 수준으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이런 일반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액티브 인공지능은 많은 작업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아직은 좁은 인공지능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창기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패턴 매칭과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과학자이자 머신러닝의 선구자인 톰 미첼은 다음과 같이 머신러닝을 정의했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경험을 통해서 자동으로 향상되도록 컴퓨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또 무엇일까요? 딥러닝은 뇌의 뉴런 네트워크를 모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머신러닝의 하위 집합이고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층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기계는 데이터에서 학습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깊이를 표시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레이어가 깊을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은 AI 측면에서는 새로운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딥러닝에서 학습 단계는 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신경망은 레이어들이 서로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분류 작업을 할 때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람이 추출하고 그것을 컴퓨터에게 입력을 해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에서는 이런 특징들까지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찾아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Which one is not memory? 이 중에 메모리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1번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2번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3번이라고요? 3번일 수도 있어요. 4번? 4번일까요? 네, 4번일 수도 있죠. 네, 저는 어느 것이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번이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은 귀엽고 나머지는 귀엽진 않아요. 아니에요. 4번이 답인 것 같아요. 4번은 가늘고 길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메모리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포유류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면 답을 찾기가 좀 쉬워집니다. 매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에요. 4번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지 않습니다. 네, 머신러닝에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포유류는 새끼를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이야 라고 알려주고, 이것은 포유류야, 이것도 포유류야, 이것도 포유류야, 이것도 포유류야, 포유류야 라고 알려주고 나서 다음 중 포유류가 아닌 것은 하고 고르라고 하면 굉장히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에서는 정답도 같이 주어집니다. 지도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즉 포유류인 것과 포유류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값을 예측한다든가, 집값을 예측한다든가, 내일의 날씨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유류가 뭔지 몰랐을 때에는 1번이 답일 거야, 1번만 귀여워. 아니야, 4번이 답일 거야, 4번만 가늘고 길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이 군집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군집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에 속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클러스터링, 군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된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을 더 강화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학습인데요. 이 강화학습은 행동심리학에서 나왔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보상이 큰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이 크면 그 방향으로 가고, 보상이 작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크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처를 선택하고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데이터에서 피처를 추출해서 이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모델을 조정하고 정규화하고 또 매개 변수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머신러닝의 과정은 결국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퀵드로우라는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퀵드로우입니다. Let's Draw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지시어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20초 안에 그려야 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머쉬룸을 그리라고 하네요. I see rainbow. Or bread. Oh, I know. It's mushroom. 이번엔 바이올린을 그려보겠습니다. I see line. Or knee. Oh, I know. It's violin. 이번엔 스네이크를 그려볼게요. I see squiggle. I see key. Oh, I know. It's snake.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번에 뭘 I see 그리라고 rainbow. 했는지 제가 Or 잘 못 circle. 봤어요. Or apple. Or skull. Or bear. I see dog. Or frog. Or panda. I see smiley face. Sorry, I couldn't guess it.
이번에는 네일을 그리라고 하네요. I see line. Or string bean. Or baseball bat. Or spoon. I see sleeping bag. Or speedboat. 좀 이상하게 Oh, I 그렸나 know. 봐요. It's nail.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그려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지만 구글에서는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아주 커다란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World's Largest Doodling Dataset 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그린 것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린 것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손을 그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각각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손을 그렸습니다. 재미있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물고기를 그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물고기를 그렸어요. 왼쪽을 향하는 물고기, 오른쪽을 향하는 물고기, 아니면 눈이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물고기는 뻐끔뻐끔 거품도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AI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고, 여기에서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려놓은 고양이를 이렇게 한 번에 모아봤더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한국 사람이 그린 고양이와 독일 사람이 그린 고양이는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그린 고양이도 뭔가 살짝 달라요. 이렇게 얼굴의 형태가 약간 옆으로 길고 동그랗고 이런 차이들이 있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우스아프리카에서는 정면에서 본 모습을 주로 그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왼쪽 옆에서 아니면 오른쪽 옆에서 본 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러시아와 한국에서는 비슷한 모양을 그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차별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재미삼아 그린 그림을 가지고 국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좀 더 직관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은 code.org의 오션스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물고기와 물고기가 아닌 해양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생물들과 그렇지 않은 쓰레기들을 분류를 해줍니다. 이것은 이미지 분류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 물고기들을 보면서 피처를 찾아내게 됩니다. 즉 물고기의 특성, 몸의 모양이라든가 지느러미의 모양,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눈의 모양, 입의 모양, 아니면 몸의 색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학생은 developersgoogles.com에 들어가면 머신러닝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부터 시작해서 좀 더 깊은 단계까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엇인지 잠깐 맛을 보았고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구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어딘가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